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전익남의 시그니처 콘텐츠인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연말 업데이트 이후로 다소 업데이트가 좀 뜸했죠. 사실 원래 이런 텀이 맞았습니다. 2020년만 해도 이 정도였는데 2021년, 2022년, 특히 22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OTA 업데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기가 거의 뭐 유튜브 하나 찍고 잠깐 있으면은 바로 또 업데이트 소식이 나오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네, 원래 이런 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차를 받으신 분들은 요새 업데이트가 좀 뜸한 것 같지 않니? 하시는데, 네, 원래 이렇다는 거, 사이클이. 네, 아무튼 간에 각서라고 불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더테슬라 앱이라는 사이트고요. 여기 보면은 2023.2.0.5 버전이라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2023년을 뜻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이 몇 주 차의 업데이트가 풀리기 시작했는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업데이트쯤 가면 거의 이게 뒷자리가 48, 뭐 많게는 52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죠. 네, 여기 보면은 오토 스티어링 휠 히트라는 이런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딱 봐도 그냥 뭐 감이 오시죠. 되게 좀 직관적인 업데이트인데, 이제 실내 온도를 조절하게 되면은 이 스티어링 휠의 열선이 실내 온도에 맞게 조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공조기를 키면은 이 시트의 이 온도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도 자동으로 놓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를 뭐 그럴 일 없겠죠. 테슬라 오너분이면은 사실 25를 넘길 일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히터가 진짜 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해야 22 정도 그쯤 하는데, 예를 들어 22로 세팅하면은 자동 열선 시트가 22도에 맞게 최적화된 그런 열선 단수를 조정해가지고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추울 때는 3단으로 틀어주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온도 조절되면 1단으로 유지를 해주고, 정말 따뜻하게 유지가 된다 하면 아예 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데, 이 기능이 바로 이 스티어링 휠 옵션 열선에도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막 특별히 막 코멘트 드릴 만은 없어요. 뭐 기술적으로 뭔가 뛰어나다. 다만 이런 건 있죠. 이런 게 없었는데 추가가 됐다라는 거, 이 열선조차도 이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이런 거를 다 제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 단편적으로 제어가 안 돼 있어, 중앙에서 제어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게 가능할까? 이런 사소한 것도 업데이트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거 기능을 추가하든지 말든지 하죠. 야, 왜 기존 차는 왜 못하냐? 기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소한 옵션들이 전부 다 이 협력업체를 통해서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받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찍발잭으로 연결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양한 협력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테슬라 같은 OTA가 좀 어렵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성차 조립업체라고 하는 게 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엔진 개발이나 이런 거 하시겠지만, 네, 아무튼 간에 이런 좋은 기능이 추가됐지만 저는 못 받는다. 네, 저는 못 받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 이 열선이 추가된 차량들은 2021년 모델 3, 그 중에서도 6월 출고분, 그때부터 추가가 된 거라서 저같이 구형을 타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참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울고 싶다. 어차피 뭐 욕크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센트리 모드 라이팅인데, 이게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개선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런 감지 같은 게 있잖아요. 감지가 되면은 앞으로 이제 깜빡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깜빡인다고 합니다. 놀라지 않게 서서히. 이거를 직접 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문맥을 보시면 아시죠. softly pulse, 천천히 껐다 켰다, 천천히 껐다 켰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 내 차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차를 켰나? 할 정도로 그냥 깜빡이 팍 이렇게 계속 틀어져 있다가 살짝 꺼지죠. 근데 이제는 천천히 깜빡 하면은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테슬라 오너는 아니겠지만 오너가 아닌 분들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끼치겠죠. 다만 차를 갑자기 누군가 딱 켜는 것 같은 그런 효과는 아니라는 거. 이게 바로 60초 동안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차 문이 열릴 때 이게 또 꺼진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좀 과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도 때도 없이 이 센트리가 감지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쪽에 라이트가, 빛 같은 것들이
막 그 플리커 현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못 감지해가지고 센트리 모드가 이 카메라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 보라고 만든 카메라가 아니거든요. 이 자유주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카메라라서 이런 거를 사소하게 감지해가지고 이 센트리 모드가 계속 기록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계속 깜빡이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끌 수 있게 알림을 안 할 수 있게 이렇게 옵션을 설정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옵션입니다. 스피드 어시스턴트인데 이거는 이미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곳에는 적용이 됐던 내용인데 유럽에 좀 적용되는 내용 같아요. 유럽에도 일부 국가에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속도 표지판을 읽어서 이제 이 최고 속도를 이렇게 정해준다는 거. 이거 진작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거 어지간한 제조사들 다 하는 건데 좀 고급차면은 다 해 임마. 이거 BMW도 다 해. 테슬라가 이거를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당연히 못하는 건 아닐 건데 근데 뭔가 좀 아직까지 좀 학습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뭐 업데이트 돼보지 않은 이상 모르는 일이죠. 기대는 해보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 다만 이게 적용된 국가들 보면은 좀 유럽 쪽에 좀 이런 게 좀 적용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딱히 테슬라에 가진 이 머리, 두뇌 상태, 카메라 이런 거 보면은 당장 해줘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도 오토파일럿과도 좀 엮여 있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스피드 어시스턴트 있는데 우리나라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참 무조건 들어야죠. 이 팬텀 브레이크도 사실 옛날처럼 터널에 지나가서 그림자 때문에 하는 경우는 거의 빈도가 좀 많이 줄었어요. 아예 100% 없다고 말씀 못 드리죠. 제가 모든 상황을 알지는 못하니까.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없었어요. 출시 초 제가 차를 받은 초기엔 그랬지만 근데 지금은 없는데 이것 때문에 팬텀 브레이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최고 속도가 10으로 줄어요. 그러면은 오토파일럿은 최고 속도가 10이야? 그러면은 얘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겠죠. 그때 팬텀 브레이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스피드 어시스턴트 이 표지판을 계속 인식해요. 그러니까 지도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곁들여서 인식하면은 이런 식의 팬텀 브레이크는 굉장히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시급한 업데이트다. 아쉽지만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내용들은 딱히 뭐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데 이 내용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캐빈 카메라를 이 차에 탄 상태에서 직접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홀리데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 실내 카메라를 볼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죠. 근데 이제 차 안에서도 이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딱히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좀 해당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라이젠이 탑재된 차량들은 이제 줌을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지만. 근데 줌을 이용하기 전에 미리 이 카메라 세팅 같은 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카메라 보정은 아니지만 좀 봐야 되잖아요. 이 리어 미러 같은 것들을 좀 조정해서 좀 뷰를 좀 좋게 보이게 하거나 좀 그런 조작 같은 거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보정하라고 만든 것 같아요. 메뉴는 뭐 간단합니다. 여기 컨트롤 가가지고 서비스 탭을 눌러보면은 이런 메뉴가 뜬다고 합니다. 프리뷰 메뉴 서비스 앤 탭 온 프리뷰 해가지고 이런 게 뜰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딱히 뭔가 제약 걸릴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업데이트가 들어오면은 바로 적용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막 획기적으로 뭔가 좋아지는 그런 업데이트는 없지만 이렇게 사소하게 소소하게 개선이 되는 게 바로 뭐 테슬라 업데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밝히지 않고 있는 잠선 패치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오토파일럿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인데 사실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좀 설레는 내용이에요. 특히 FSD 오너분들 저같이 호구분들 계시죠? 저 같은 호구분들 아닌가? 모든 사람을 호구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런가? 저만 호구인가? 근데 다들 이런 생각은 하실 거예요. 특히 스마트 서먼 같은 거 한 번씩 하면은 잘 될 땐 진짜 잘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멍청할 땐 하나씩 멍청한 이 FSD. ELP는 그래도 반값이라 낫지. FSD 오너는 진짜 제가 FSD 산지 벌써 거의 한 만 2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닌가? 1년인가? 아무튼 간에 네, 근데 재밌는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테슬라가 이 에이다스 오퍼레이터를 유럽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노 테슬라 앱에서 기사에선 혹시 FSD 테스팅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사를 내놨는데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빠르면은 올해 상반기 중에 유럽에서 FSD 베타를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놨죠.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 그래서 이게 유럽이 가고 그 다음 뭔가 중국이나 가고 우리나라는 되게 좀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예상을 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좀 예정이 돼 있고
뽑히고, 그리고 ADAS 오퍼레이트를 마침 유럽에서 뽑아요. 그러면은 이 미국에 있는 FSD 베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이제 유럽 차들에게 일부 좀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이 테슬라 내부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직접 차용해서 했을 때, 그러니까 현지화 같은 걸 어느 정도 좀 튜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알파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직접 사용자들에게 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하실 분들을 뽑는다는 겁니다. 이거 단순히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안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올해 상반기에 유럽에서 FSD 베타가 시작이 될 거라고 하니까 마침 아다리가 맞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채용이 유럽에만 있냐? 아닙니다. 바로 코리아에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아실 분들은 다 들어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한 일주 전에도 나왔던 그런 뉴스인데, 지 혼자 많이 계시네? 네, 이 오퍼레이터, ADAS 테스트 오퍼레이터를 한국에서도 채용을 하게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이거 다 읽어보시면 되시고, 뭐, 주 내용은 뭐, 테슬라의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데, 이 FSD를 운용하면서 개발하면서 피드백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유럽에서 이 FSD 베타를 뿌리기 위해서 이 ADAS 오퍼레이터를 뽑는 거 아니었니?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사실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가 확정돼서 말씀을 드리긴 없죠.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막 1년이 지나지, 2년이 지나지, 어떻게 하나. 그래도 만약 우리나라에 대해서 FSD 베타를 버리는 건 아니구나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이게 그래도 그럴 것이, 사실 FSD 베타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각 국가에 맞게 그렇게 튜닝하는 작업만 거치게 되면은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튜닝 같은 게 진행이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주행이 가능해요. 실제로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해킹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인가 어딘가 제3국에서 이런 거를 진행한 적이 있죠.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그냥 다른 나라에서 그냥 돌려본 거예요. 근데 잘 돌아가. 근데 잘 돌아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 FS 베타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무궁무진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게 가능하냐? 하드웨어적으로 가능하냐? 야, 미국은 이런 거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게 아니냐?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FSD 테슬라 안에 하드웨어랑 미국에 지금 FS 베타 돌리는 하드웨어는 이미 동일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의 차, 제 차는 절대 이렇게 많이 보지 못해요. 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모니터에서 절대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데, 이 하드웨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머리가 문제다. 소프트웨어가 문제다. 이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FSD 오너로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백날 기대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움직임 같은 게 보이니까 좀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잘 진행이 돼가지고 FSD 베타가 된다? 그럼 FSD 가격은 당연히 오르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저도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FSD를 그렇다고 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이건 뭐 개인의 판단이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참 애매해요. 이게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도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FSD를 특히 2020년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참 속 쓰리실 거거든요. 네, 하물며 저도 그런데 아무튼 간에 참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FSD 베타도 그렇고, 그래도 뭐 이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 테슬라의 업데이트 소식부터 우리나라에도 FSD 베타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